삼성전기 2023년 실적을 수르풋 회계로 분석하고 2024년 말 매출을 예측하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6조 8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6%가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4.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4.3%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은 41.9%가 감소했고요. 판매관리비는 거의 동결을 시켰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247억 원으로서 전년도 거의 8천억 원에서 84.4%나 곤두박질해서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1%대에서 1.8%로 9.2%나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 감소했는데 재고는 왜 줄이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행을 하면서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추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조 6,882억 원으로서 10%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감소했는데 매출 재료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 갭이 플러스 16%인데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19.7% 감소했고요. 스루풋률은 7.9%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3.9% 감소시켰습니다만은 생산성 떨어졌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933억 원대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14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3년 동안 똑같은 추세로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살펴보면은 WCAI가 계속해서 2020년 3천억 정도뿐이 안 됐는데 6,690억으로 늘어났고요. 2023년도는 844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제품 및 상품은 감소를 했는데 제공품이 지금 많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건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2024년도 그 공시분부터 2023년 그 주석 내용들을 하는데 그 별도로 표기하던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이라는 것과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따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것의 합이 개가 5조 8,770억 원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아니, 그 위에부터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분석을 하면서 이, 이 삼성전기가 어떤 개념으로 이걸 표현을 했는지 뜬금없이 어떻게 뭐 재고자산 명세에 5조 8천억이라는 돈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런 건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또는 환입은 이 기말에서 기초를 빼는 식으로 하니까 여기에 그 평가 충당금을 그 연말에들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말에서 기초를 빼면은 105억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제가 만든 표에서는 플러스로 표현되는 것은 평가 손실이고요. 여기 밑에 표현한 거는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은 평가 손실이 아니고 평가 환입입니다. 플러스가 되는 게. 그리고 이제 별도로 회사에서 표시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105억 원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입을 잡았다. 그러니까 2022년에는 533억 원이나 있었는데 428억 원으로 줄었으니까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역을 1번과 2번으로 크게 디커플링을 해서 보면은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11.1% 증가했고요. 운영 경비는 3.9%를 감소시켰습니다. 이 금액은 그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 합한 금액하고 일치하는 거고요.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5.2% 감소했고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로도 3.2% 감소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3.2%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아마 상승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재고자산 명세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이란 게 5조 8천억 원이었는데 요게 매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이라는 게 매출 원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매출 원가가 있죠. 이 금액하고 일치를 하는 겁니다. 다른 기업인 경우에는 이 MC 매출 원가 재료비를 그 재고자산 비용으로 인식을 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이 원가에는 가공비가 포함되니까 정답은 MC로 인식해야 할 것 같다. 이것도 기준이 뭐 서로들 각각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그 분석을 해가지고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를 제가 시행을 해보는데 WCAA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가액과 그 다음에 비성분에서 표기한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금액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표기 방법의 산식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1번은 기말에서 기초를 빼는 거고요. 2번은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그리고 WCAI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PQ 총 제조 비용도 일치를 합니다. 3단계 마지막 전체 재고 자산의 그 흐름이 맞느냐 증감이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1523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1523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1100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한 422억 원의 그 현금을 어디다가 껌을 사 먹었냐고 물어보면은 그런 무식한 질문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및 그게 폐기 손실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일치를 하죠. 그러면은 2022년도에는 618억 원이 차이 나는데 매각 재고자산 요거를 빼면은 이게 맞아야 되는데 32억 원이 여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나름대로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낸 데이터입니다. 때문에 제가 뭐 평소에도 얘기하는 거지만은 흐름표에다가 이 대체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같은 표에다가 표기를 해줘야지 이게 무슨 저기 수사 그 추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추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 사업 보고서 주석을 보고서라도 형사가 수사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수사를 하게 만듭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운영 경비에서 인건비가 1조 125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8.2%가 감소했고 직원 수는 395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균 인건비가 9,400만 원으로서 5.1%가 감소했어요.
요런 거로 볼 때는 395명이 역시 장사가 안 되니까 내보냈다는 얘기인데, 고임금 사원들을 대거 내보냈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는 이 공시하는 기준이 틀려가지고 비성분해서 1조 2,400억 원이 1조가 아니 죄송합니다. 1억 2,400만 원 수준의 연봉이었는데 이것은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그때는 표시를 했고 2023년도 부분 할 때는 본봉하고 퇴직급여 따로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따로 표기를 하고 있어서 이 본봉으로만 비교를 한 겁니다. 2021년도 비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가공비가 외주가공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 22.2% 감소했고요. 그만큼 생산 활동이 저조했다. 그런데 제공품은 크게 늘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지급 수수료 14% 감소했어요.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8.8회전으로 2021년 12회전이면은 한 달에 1회전 정도 해던 수준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죠. 0.85회전이 감소를 했고 슬픈율도 7.8%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하락을 하면은 투명회계 가정은 일단 합니다. 이것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레버리지율은 뭐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거의 없다가 2022년도에 대거 차입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가 매트릭스 표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평가 지표가 다 같이 하락이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합니다. 이것도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됐어야 이게 입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한다면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도 하락했어야 된다는 걸 또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기는 삼성전자가 투자한 회사고 또 회계도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 구두 진술을 했어요. 그 구두 진술한 거를 제가 그냥 여기다가 적어서 단순 평균의 합으로 나누기 3 했습니다. 4.2% 상승한 거로 돼 있는데 마침 요거는 이제 연결 기준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 기준을 그냥 적용했을 때 가중 평균을 하게 되면은 3.9%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는 것은 입증이 되고요. 판매 가격도 구두 진술인데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더라고요. 컴포넌트 사업 부분에 MLCC라는 게 있고 광학통신의 카메라 모듈이라는 게 있고 패키지 솔루션에 기판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두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또 가중 평균을 했어요. 그랬더니 9.5%가 하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구두 진술이긴 하지만은 수치로 다른 회사들은 수치로 보여주는데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이 데이터 수치로 못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 퍼센테이지를 얘기할 거라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뭐 계산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이런 점이 좀 투명성을 얘기하는데 많이 좀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실적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2024년도 매출액이 얼마 될 건지 게임을 해보는데 판매 관리비 거의 늘리지 않고 그냥 간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4%였는데 턴어라운드 80% 이익을 내보자 했을 경우에 7조 1750
먹은 때는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 때의 그 공시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제시가 되는 게 생산 재료비를 한 3%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가공비도 그냥 그대로 간다. 올리지 않고. 근데 재고는 계속 그 느렸으니까 재고를 한번 10% 줄여봐라.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보다 재고를 줄이면은 원가 회계는 매출 원가가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한 2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가 나오는 과정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보를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예측하느냐 뭐 이렇게들 서로들 그 왈가왈부하는 속에서 그 나온 그런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뭐 원가 사고 방식으로는 재고 증감을 감안하는 거고, 영업은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다. 그래서 그래도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그래서 계약은 아, 뭐 오너한테 계약 저기 확답을 받는 거로 7조 1천억 정도 해라. 그러면은 재고를 줄이면은 옆에서 회계가 그럴 거예요. 아니 영업에서 얘기하는 2천억대 이익 안 나옵니다. 재고도 줄이겠다며요. 그러면은 1487억 원뿐이 이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또 되면은 영업은 저희가 뭐 매출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도 판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하고 비슷한 2%더 지금까지 하던 계획에서 2%더 뛴다. 이렇게 이제 영업이 압박을 받게 되는데 연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이 회계, 재무 회계가 은근히 나섭니다. 나서가지고 영업 보고서 생산 부서한테 그 생산 좀 더 하라고 그래. 내가 뭐에 그 생산하는 애들 자기네들 스케줄이 있고 다 우리가 판매 계획 내려가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생산하는데 더 생산하라고 그러면은 돈도 더 쓰게 되고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면 이제 재무회계가 뭐 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오너한테 오너가 아니고 CEO한테 얘기할 거야. CEO한테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재고 생산 더 제공품도 많은데 그거 제품으로 빨리 좀 하고 그리고 재고도 좀 늘리고 그러면은 그 7조 1천억 해도 본사 삼성전자한테 떳떳할 겁니다. 한 2,800억 정도 이익이 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전화를 떡 해가지고 생산 공장 책임자한테 연말에 말이야 한 지금 한 달, 두 달 남았는가 그런데 좀 생산 좀 더 독려해서 생산성 향상 좀 하라고 응? 뭐 이런 지시가 나가고 이런 게 원가 회계가 에, 세계일 겁니다. 아마 그 제가 이렇게 이 드라마 같이 얘기를 해도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거예요. 자, 스루프 세계로 가봅시다. 운영 경비 그냥 저기 불변으로 픽스 해놓고 영업이익만 80% 올린다면은 손익분기점 그 스루프율로 나눠보면은 한 6조 9천억 원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스루풋은 원재료 연동형 재료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3%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재료비율하고 수르분율을 우스리 떼고 약간 가격이 올라가는 거로 했을 때 7조 원 정도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 7조 원 하기로 했습니다. 오너한테. 아니 회계는 7조 1천억 한다는데 1천억 원이 돈이 동네 사람 아니 이게 이제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일단은 이거로 가승인을 해주시면은 사업 계획을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좀 돈을 더 저희도 또 돈을 더 벌어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게 매출 노력이 아니고 우리 재고 회전율을 평가지표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해서 자 2021년도에 12회전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냐? 9회전까지 좀 해보자. 그럼 매출액이 7조 1,788억 원이 돼가지고 영업이익 2,500원 나와요. 그 뭐 원가 회계 그 회계들이 뭐라고 얘기해서 재고 늘리라고 그랬는데 아예 우리는 뭐 재고 늘릴 생각 없다. 그 판매 비례해서 재고 회전율을 그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재고 자체를 증가하는 게 이제 그러면 재무회계들하고 또 이제 당신네들하고 대화가 안 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그러고 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예측 알고리즘은 나름대로 통계상으로 이런 매트릭스가 표현되게 돼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 예측 알고리즘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스스로도. 그래서 재고가 계속 증가했을 때는 스루풋 이익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항상 낮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또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창하게 경제에 적용하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 서르풋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우리가 그 낮은 가격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요거를 따온 기업의 매출액에 상당하는 명목 GDP다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저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일본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뜻이 맞는다는 얘기겠죠. 뜻이 맞는다. 그 바라보는 시각이 관점이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가 평가지표는 현금으로 그럼 돈을 얼마 벌었니? 요걸 얘기할 때 EAT 세후 현금 순이익입니다. 7,923억 원을 벌었다. 뭐 2천억 원대다 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요것도 검증식이 있어요. 그리고 현금 수익률로는 12%, 2022년도에 22.2%였는데 그것도 엄청 내려갔죠. 그리고 EMS란 것은 영업활동으로 매도 유입됐던 돈입니다. 1조 3,500억이나 유입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3,998억 원, 약 4천억 원의 그 최종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영업 손실이 그렇게 내려갔다는 동 뭐 이렇게 얘기해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돈이 실제 안 나가는 그 비용들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4,634억 원이나 투자가 돼 있는데 아니 그런 회사가 395명이나 직원을 내보냈어? 그래서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딴 데다가 돈을 질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재무상태표에서 보면은 찾아낸 게 장기 대여금이라는 거예요. 2021년도에 대여라는 게 없는데 이게 뭔가 그 서로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겠죠. 이게 5천억 가량이나 그이 장기 대여금을 빌려줬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그걸 그 자본적 지출 캐펙스가 그렇게 그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최종 그 이 삼성전기가 번 돈은 아까 그 얘기한 FEM 그 정도 수준의 금액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 잉여현금 흐름으로서 채권자가 868억 원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11%로 떨어졌고 이자율은 더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액이 해당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인용을 안 했습니다. 2021년도는 ROE로 그
한다 그러면 2.4% 동일하게 그 이익 배당을 했다. 요거 전체 채권자하고 그 주주 잉여 현금 흐름하고 더한 게 회사의 전체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2,456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됐다. 전년도에는 그 잉여 현금 흐름이 나갔다. 5,700억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15만 8,400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14,900원, 거의 15,000원이 상승했는데 장부 가격 대비 PBR이 2.03이 되겠어요. 지금 경영선 쪽은 팍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미래 가치를 높게 보고 있는 모양인데 5% 이상 주주는 삼성전자가 23.69%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10.62%, 그 다음에 외국인이 거래가 없을 때는 안 뜨는데 네이버 그 증권 뉴스에서 32.78% 작지 않게 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마치도록 하는데 재고를 증가할 거냐, 그 증가하는 걸 유지할 거냐, 재고를 줄일 거냐, 이거에 대한 갈등 대립은 해결책은 재고 회전율을 공동의 이 목표로서 그 가라, 그 싸우지 말고 내부에서 이런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나머지 참고 자료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뭘 건드릴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엔트리 포인트를 건드려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